이제 문제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골로 말입니다. 과세표준 명세 입력 및 신고서 이해 부속서를 생략한다. 1번 매출과 관련된 내역인데 신용카드 매출은 2,750만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누기 얼마 하면 돼? 1.1 또는 110분의 100 그러면 공급가액을 알 수 있어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같이 진도 나갈 때는 다 같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요것은 몇 번 안에 간다. 다 같이 몇 번? 여기다가 3이라고 써야지. 그렇지. 네, 3번이라고 이렇게 다 써주시라고. 3번 안에 부가세 포함 금액이 2,750만원이면 여기 공급가는 얼마라고? 2,500만원 이렇게. 다음 현금 매출. 여러분 현금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다. 여러분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라 이 말은 여러분 무증빙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증빙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세는 과세인데 증빙이 없어. 다 같이 몇 번 갈까? 그렇지. 4번. 금액 불러봐요. 얼마?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니까 20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엔터.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다 같이 봅니다. 2억 5천만원. 이 중에 공급가액 3천만원은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일단은 전자세금에서 발급한 총액은 1번 난에 가죠. 1번 난에. 1번 난에 금액은 다 같이 얼마? 2억 5천만원.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런데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늦어도 발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월합해서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경과했어요. 지연해서 발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무슨 발급? 지연 발급. 확정신고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요. 가산세 대상.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산세 일단 한번 가봅시다. 가산세. 여러분 가산세 한번 눌러볼까요? 몇 번? 26번 클릭.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연 발급을 찾아보세요. 지연 발급인가요? 지연 발급. 지연 발급은 몇 번에 있나요? 62번에 지연 발급은 1%라고 되어 있네요. 지연 발급한 금액만 불러봐요. 얼마예요? 3천만원. 거기에 1%는 30만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6천만원에 1%니까 3천만원에 1%니까 30만원이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다음. 네, 다음 이제 매입거래 내역입니다. 매입거래 내역을 가봅니다. 자, 매입거래 1억 8천만 원이네요. 세금 계산서 수치가 총액이 1억 8천.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고정자산이라고 적으세요. 고정자산. 그리고 불공이에요. 2,500만 원. 기계장치 고정자산이라고 적으세요. 1,300만원. 자, 그러면 2,500만원도 고정자산, 기계장치도 고정자산. 고정자산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두 개 더하면 3,800만 원이라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380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 1억 8천에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0번과 11번을 더해서 1억 8천이거든요. 그러면 1억 8천에서 고정자산 빼면 나머지가 다 일반 아니야. 1억 8천 마이너스 3,800. 그럼 얼마 나와? 1억 4천 2백만 원. 1억 4천 2백만 원이 일반 매입이에요. 1,420만 원. 그리고 여러분 불공은 지금 여기 불공은 고정 매입에 한 군데는 입력했지요. 불공은 몇 군데 입력한다 그랬어요? 두 군데. 자, 16번 공제받지 못할 세액을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50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보이나요? 여기다가 불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얼마? 2,500만 원에 25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요것만 신경 쓰면 되죠. 고정자산 매입을 빼고 나머지만 일반 매입에다 연다. 요것만 주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한다. 여러분 불공제는 한 번 더 입력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공제 여기다가요. 이렇게요. 공제받지 못할 세액 여기다가 한 번 더 입력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 있다. 여러분 고정 매입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매입에다 넣어야 한다. 고정 매입과 일반 매입을 더해서 우리는 전부가 다 뭐라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다? 1억 8천만 원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어, 2번 문제 들어가도 되겠나요? 2번은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쉽다 그랬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건물 등 밑에서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클릭하고요. 몇 월부터 일기 확정 그러면 4월부터 6월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승용차 날짜는 4월 15일 승용차 거래처가 어디예요? 한세 F2 한세 모터스라고 입력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 건물이냐 기계장치냐 차량운반구냐 아니면 기타라고요. 여기서 몇 번에 해당될까요? 승용차는 차량운반구 3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은 다같이 얼마짜리야? 3천만 원. 하나 끝. 그러면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계장치네요. 4월 18일 날 기계장치인데 거래처가 한세기계예요. F2 한세기계를 찾습니다. 자, 기계장치는 다같이 몇 번? 2번. 기계장치는 2번에다가 얼마짜리? 2,500만원짜리. 끝. 그 다음에 에어컨은 비품이죠. 4월 30일. 자같이 거래처가 한세전자 F2 한세전자를 입력하고요. 건물, 기계, 차량 아니면 기타로 가라 그랬지요. 기타로 갔어요. 비품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3번까지 끝나고 저장은 반드시 해야 하겠죠. 3번 끝났는데 여러분 4번도 해버릴까요? 냈네. 자, 4번 들어갑니다. 임차인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동안에 360만 원을 미리 받고 미리 받았네. 임대료를 받은 날이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처리했다. 월할 계산하라.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2019년도 문제인데요. 몇 개월을 먼저 받았나요? 1개월을 먼저 받았죠. 자, 한 달에는 얼마 나오냐면 60만 원이에요. 360만 원인 6개월치니까 360만 원은 몇 개월치? 6개월치. 그러면 한 달에 얼마? 60만 원. 그래서 1개월치를 먼저 받았다.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 하더라? 선수. 다시 한번 뭐라 하더라? 선수. 곧바로 우리는 일반전표 들어가서 입력할 수 있지요. 12월 31일 선수는 무슨 변? 대변. 선수. 그 다음에 수 다음에는 수익이 온다. 선수 수익이라고 쓰고 60만원 차변에는 수익의 이름. 여기다 뭐다? 임대료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분기는 끝났습니다. 당사는 2019년 초에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소모품 자산을 계정으로 처리했네요. 자산처리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산처리법.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 원이 남아있다. 여러분 남아있다. 미사용액입니다. 이것은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여러분 비용처리법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품비 미사용. 시작. 품비 뭐라고? 미사용. 뭐라고? 뭔 사용? 미사용. 품비 미사용의 반대가 자산처리법이에요. 이것은 비용처리법이고 비용처리법이잖아. 자산처리법은 반대라고요. 자산처리법은 품비가 뭐야? 반대가 품 그리고 사용액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자산처리법이다 이런 얘기. 지금 이걸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어떻게 하느냐? 사용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600만 원을 구입해 가지고서 60만 원 남아 있다면 6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얼마가 사용액? 540만 원은 사용액이라고 적어요. 사용액. 그러면 여러분 비품 사용액 그랬어요. 자, 차변에 소모 품 540만 원이 나와야 하고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헷갈리니까. 대변에 소모 비품이라고 했죠. 소모품 B가 돼야지. 비용으로 잡아야 할 게 이렇게 되고 대변에 비품. 대변에 품이 뭐야? 소모품. 얼마? 54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세요. 지금 비품 사용액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비품 사용액. 이게 자산처리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 여기서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했대요. 그러면 이 540만 원 중에서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것을 이렇게 할까? 40%가 얼마 나와? 40% 계산해봐. 40%. 216만 원 나와요? 216만 원. 여러분 216만 원은 여러분 800번대 사모품비. 판관비. 이건 사무실이라고 쓸까? 사무실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권.
공장가스 몇 프로라 그랬어요? 60%. 60% 계산해봐요. 324만원. 이렇게. 이건 공장가. 비용을 소모품비 이렇게 구분해 주자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만 하면 되겠죠, 이제. 12월 31일 날. 차변에 소모품비 500번대, 800번대 먼저 해보자. 800번대가 얼마라고요? 216만원. 또 차변에 소모품비 500번대. 500번대는 324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 갑니까? 네. 조금 신경을 좀 써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음. 애화 장기차입금. 애화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계상된 애화 차입금은 애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로 결산일 현재 1,200원 나간대요. 그러면 원래 1,000만원짜리가 원래 빌릴 때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얼마 나간다고? 1,000만원짜리가 지금 얼마 나간다고? 1,200만원, 1,200원 곱하기 $10,000? $10,000 맞지? $10,000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 1,200만원 나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1,000만원에 사왔는데, 돈 빌릴 때는 1,000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2월 30일 날 환산해 봤더니 1,200만원 나간대. 증가, 감소. 증가. 얼마가 증가? 200만원이 증가. 200만원이 증가. 여기 계정 과목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다 같이 무슨 변?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빚이 늘어났죠? 여러분, 외국 돈을 환산해 봐가지고서 갚을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손해본 거예요. 다 같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 애화 환산 손실. 다시 한번 뭐라고 시작? 애화 환산 손실. 그러면 12월 31일 차변에 애화 환산 손실이라고 찾아갑니다. 애화 환산 손실.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애화 장기 차입금. 애화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무슨 은행? 애환은행.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결산 전 영업권 무형 자산이 잔액. 이거 계속 나오네요. 잔액이 600만원. 그리고 여러분 2017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5년간 상각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잔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잔액은 얼마예요? 600만원. 600만원이 주어져 있고 내용연수가 5년인데 남은 내용연수는 5년에서 몇 년 경과했어요? 몇 년? 2017년 한번 결산했지. 2018년 결산 끝났지. 2019년 할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경과한 연도는 몇 년? 2년. 그러면 남은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해야 돼? 3년. 여러분 요거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남은 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남은 내용연수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600만원 잔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3년. 그러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200만원이다. 그러면 분기할 때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200만원, 대변의 영업권 200만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 분기해도 되고, 우리는 자동에다가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죠?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을 한번 가볼까요?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열어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가서 무형자산 상각 여기 보여요? 영업권 얼마를 여기다 입력하라? 200만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가 뭐예요?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마무리가 뭐라고요? 전표 추가. 이거 눌러야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지. 자, 600만원 잔액 나누기 남은 내역 연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내역 연수 알았나요? 남은 내역 연수 알았나요?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다면 그 200만원을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분기를 할 수 있다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200만원, 대변의 영업권 200만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 가봅니다. 예, 이제 기말 현재 예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2%와 단기 대여금에 대한 1%.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와서요. 결산자료 입력 우리 들어와 있죠. 자, 예상 매출금 대손 상각을 눌러봐요. 그럼 여기 2%하고 1%가 서로 다르죠. 2% 하나 눌러놔요. 그러면 예상 매출금이 여기 350만원 나오나요? 메모해 놓으세요. 예상 매출금 여기다가 잠깐만 다시 대손 상각 2% 그러면은 예상 매출금이 350만원 나와요. 됐습니까? 됐냐고요? 350만원 적어 놓으세요. 그냥 적어 놔봐요. 그 다음 또 단기 대여금을 또 눌러봐요. 대손 상각 1%잖아요. 단기 대여금 1% 금액이 120만원 나와요. 120만원 적어 놓으세요. 네, 적어 놓으세요. 그럼 이걸 금액을 여기다가 수정을 한번 해봐요. 이제 예상 매출금 란에다가 방금 350만원 나왔잖아. 그 다음에 받으럼 제로 시켜버리고요. 단기 대여금 120만원 나왔고요. 미수금 제로, 선급금 제로.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개만 남겨놓고 결산 반영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결산 반영해버리면 대손 상각비에 한번 가볼까? 예상 매출금란에 350만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단기 대여금란에 120만원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여러분. 분기에도 자동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무리 전표 추가 꼭 해줘야 되겠죠? 전표 추가 마무리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결산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